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증권사 퇴사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상품들만 보통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요, 한국 고배당 그리고 미국 AI 테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약 20%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내용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기조가 어쨌든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이제 코리아 마켓으로 이제 리쇼어링 하라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리아 계좌는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제 외국 주식 달러로 들고 있는 거를 이제 한국 원화로 가지고 오면은 양도세를 일부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런 내용보다도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거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 자본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니네 해외 투자만 하느냐, 국내 주식은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에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이 초입에 이 포트폴리오를 담아보자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1년 동안의 코스피, 과연 정부가 말한 대로 뭐 당연히 맞겠지만 코스피가 이제 YTD는 이어 투 데이트거든요. 올해 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예요. S&P가 19%, 17% 올랐으니까 68% 올랐으면 진짜 약 7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그래도 왜 국내 주식을 안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 바짝 잘했다고 그게 내 성적표가 되기에는 이제 그동안 S&P랑 나스닥이 워낙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거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될 수 없고요. 삼성전자가 애플이 될 수 없습니다. 코스피 10년 동안에 100%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이게 70%를 빼면은 연간으로 한 3%씩 오른 거거든요. 연간으로 한 13%씩 올랐고요. 연간으로 한 19%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VIP들 모셔놓고 세미나 할 때마다 쓰는 자료거든요. 미국 주식이 고점이니까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 PER 같은 거, 고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고점은 이때 유동성,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 풀 때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1달러짜리를 30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왜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과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맞고요. 버핏 지수 뭐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GDP 시가총액이 있는데 시가총액을 GDP로 나오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이제 몇 프로나 과열되어 있느냐 보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고점 맞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1 나누기 이 PER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아까 30이니까 대략 한 3.4고 10년 채권 수익률이 지금 4%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더 높은 곳으로 투자자들이 가야 되는데 결국 주식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고점을 가고 있는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이 포인트가 결국 법인세 낮추는 거거든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법인세 이렇게 낮추니까 증시가 폭등한 거거든요. 나스닥과 이제 S&P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럴 때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 70%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물론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만큼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주들도 오르는 것들도 실제로 이제 카펙스나 자본적 지출로 큰 설비 투자를 할 때 보통 뭐 30년 동안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해 주니까 매출이나 어떤 비용의 압박을 받는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을 좀 개선시켜주고, 그 결과로 이제 기업들을 보면 특히 미국 기업들 합병, 인수합병 그리고 투자, 뭐 서로 협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특히 앞으로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 건지. 제가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한국 시장으로 지금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요거는 제가 6월 달에 이제 코스피를 말씀드리면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올해 초부터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고배당주 혹은 이제 고 PBR로 바꿔가자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여기였었고요. 코스피랑 그다음에 플러스 고배당주들이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정부 정책의 3월달 뭐 1월달도 그랬네요. 솔직히 플러스 거는 고배당주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가 이때 14,000원이었고 이건 2월달이었네요.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해보자라는 거고, 장부 가치보다 못한, 그러니까 내 본연의 가치보다도 시가가 낮다 보니까 이걸 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죠. 뭐 이때는 5월 달이었네요. 16,000원이었고. 하여튼 이렇게 정부 정책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새 대통령 취임하면서 상법 개정안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국내 한국판 고배당주를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거였고, 정책 수혜주에 돈이 몰리면은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수급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초입에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도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증권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6월 달입니다. 이때 정책 얘기 나오면서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증권은 주식시장 너무 좋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도 많았을 거고 다른 투자도 잘 됐을 겁니다. 키움증권도 그렇고 아마 인센티브도 많이 받겠네요. 좀 부러운데요. 재무지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결국 이 PER 밴드와 PBR 밴드거든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면은 0.74배인 거고요. 파란색은 0.41배니까 이 PBR이 결국에는 장부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0.7배밖에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65,000원 정도가 0.74배니까 한 배 정도 가면은 대략 한 8만 원 되겠구나라고 목표가를 잡는 거거든요. 이제 PER도 마찬가지인데 9배, 7배인데 지금 노란색 라인이면은 6.3배거든요. 코스피 평균이 지금 11배 정도고 이제 코스피 증권이 5배인데 이게 4배예요. 삼성증권이 과연 4배만 받고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ETF를 사는 것이 좋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게 9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9,800원인데요. 11,000원입니다. 뭐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빅테크에 30% 들어가 있고요. 한국 고배당주 7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한국 고배당주를 선택했냐면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엔비디아랑 애플을 사는 게 낫죠. 그리고 좀 주가가 덜 올랐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테크 30% 들어갔고요. 움직이는 것이 싫잖아요. 한국 고배당, 한국 주식들에.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ETF는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입니다. 자, 주가 보시면 9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지금 11,000원이니까 이미 1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배당이 연간으로 한 3.3에서 한 4% 사이 지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 시장에 크게 영향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이제 빅테크 30% 들어가 있고 한국 고배당주 70%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지금 고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살래 하시면 대부분 다 후자일 것 같거든요. 한국 고배당을 초입에 들어가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빅테크들 들어가는 겁니다. 구글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드컴과 메타, TSMC와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기할 수 없고요. 한국 고배당도 초입에 올라타면서 안정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자라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비중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윈터 타이어로 바꿨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균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고점 부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걸 뚫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핵심 전략일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이 14, 14, 20, 21, 35% 정도로 중기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니까 매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PER 6.6배, 아까 코스피 10배 넘었었거든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포트의 상위 종목에 있는 게 제일기획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낮아요. 근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레포트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권 손상 마무리 다 끝났고요. 26년 순이익이 18% 증가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 계열사를 꽉 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업황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배당 주겠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사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 5%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어요. 빅테크는 말 그대로 빅테크 우리 잘 아시는 종목들이니까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메인으로 어떤 주식을 모아가시더라도 일단 이런 종목들 이렇게 안전자산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고배당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책과 싸우지 않는 것 중요한 포인트고요. 초입에 차라리
초입에 올라타자. 나중에 또 올라가서 또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 강해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써놨냐면은 안 되면은 더 하잖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20% 정도만 참여하는 것은 하락장에서도 안 죽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근간을 한국 고배당으로 만드는 거고요. 수익률이 부족하다. 30%의 빅테크가 그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정책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초입에 올라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